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가격은 계약과 대출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요즘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죠. 어제 10억이던 집이 한두 달 뒤에 15억을 부르는 이런 미친 상승장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매수인 입장에서 중도금을 미리 넣으면 계약이 안전해지나? 또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 파기를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대출은 계약과 중도금 있는데 언제 준비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는데, 오늘은 부동산 계약 단계별 흐름하고 그 안에서 대출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사고를 안 치는지, 중도금과 잔금을 미리 넣었을 때 벌어지는 일까지 제 스타일로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행보다 은행을 더 잘 아는 남자, 은행을 졸업한 대출로사 숑군입니다. 자, 보통 부동산 매매는 이렇게 흐릅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중도금, 잔금의 실행, 인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일은 10월 20일이고 계약금은 1억, 그리고 잔금은 2개월 뒤에 10억의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서 비율을 어떻게 가느냐, 이게 궁금한데, 우리가 보통 계약금은 10%인 거 다 알고 있어요. 5%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10%야. 그런데 중도금의 비율은 관례적으로 잔금의 절반 정도까지는 계약 중도금에서 받길 원해요. 그러면 10억의 집이니까 5억 중에서 1억은 계약금 내고 4억을 중도금으로 내면 잔금을 나머지 50%를 내는 게 이제 관례적인 계약인데, 이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뭔가 매도인이 자금 급해, 중도금을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 더 요구해도 돼요. 그리고 그 요구에 반대급부로 매매가를 좀 깎을 수도 있고, 또는 매수인은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매도인이 좋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만나서 중도금을 뭐 5%만 할 수도 있고 10%만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이제 관례적인 거니까 그 부동산 중개 사장님과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아는 기본 사항인데, 자, 10월 20일에 10억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주변 시세가 갑자기 올라요. 11월 들어서 15억까지 호가가 막 나와. 그러면 매도인 복잡하지, 머리가 아주. 야, 이거 내가 계약금 1억 물어 죽어도 15억에 다시 팔면 4억이 남는구나. 그러니까 깨고 싶어서 막 유혹이 안단을 복달하죠. 근데 매수인이 또 반대로 불안해합니다. 야, 이거 나 진짜 싸게 샀는데 매도인이 계약금 돌려주면서 어떡하지? 중도금 날짜까지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미리 넣어놔도 되나? 이런 거.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법률 용어가 나와요. 이행의 착수라는 개념입니다. 이행의 착수. 이행의 착수는 뭐냐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는 순간 계약은 되돌릴 수 없다. 백도가 없는 거야, 빠꾸가. 그러니까 매수인이 중도금을 넣으면 매도인은 더 이상 나 파기하겠습니다, 100 배상할게요, 위약금 돌려줄게요, 이런 일방적으로 이러질 못해요. 매수인 역시 중도금을 내면 저 마음 바꿔서 계약 안 할래요,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즉 중도금은 계약의 문을 잠그는 종료,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중도금을 너무 빨리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지. 매도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통장에 1억이 띵 들어왔어. 아니, 약속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돈을 넣어? 이거 중도금 5억 받기로 했는데 왜 1억밖에 안 나? 나 기분 나쁜데 파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맥락에서는 못합니다.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그 돈이 계약금 이후에 돈이 들어온 순간 이행의 착수가 된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도금을 먼저 넣으면 매도인의 계약 파기를 막는 효과가 생긴다. 자,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 중도금까지 일부를 넣었으면 대출에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여기 PPT를 보시면 계약, 중도금, 잔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 걸 좀 보면 계약금 10%는 내가 가진 현금이나 또는 전세 보증금의 10%를 반환받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칩니다. 그렇죠? 자, 이때가 여러분 골든 타이밍이야. 우리가 계약에서 잔금까지 보통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짧으면 2개월, 길면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대출을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대출은 잔금일로부터 2개월, 3개월 정도 남겨놨을 때 알아보는 골든 타임이에요. 계약 전에 대출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그래요? 계약하셨나요? 이거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문전박대 당해. 계약하는 순간 내가 그 다큐멘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출을 여러분 미친 듯이 알아보면 돼요. 그때가 완전 골든 타임이야. 그래서 이 은행, 저 은행 상담사, 비대면도 약정해보고 이때 막 잔금 대출 접수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뭐 한 달 뒤에 뭐 2주 뒤에 중도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도금이 대부분 목돈이라고 잔금 비중이 한 30, 40%가 되니까 이때는 갖고 있는 현금이나
뭐 기존 집이 있으면 매도한 집에 중도금을 올려받아서 넣거나 아니면 전세 반환금을 받거나 아니면 잠깐 빌리거나 신용대출 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좀 보유 현금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중도금이 많이 요구하는 집을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케이스도 있어. 근데 여기서 대박 현장 꿀팁 말씀드립니다. 대출 도사니까 이런 거 풀어드려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집 살 때 우리가 대출 보통 분양권 청약 말고 중도금은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잔금 때 소유권 이전하면서 대출을 받잖아. 그런데 현장에서는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납부할 목적으로도 그 집으로 대출을 해줘요. 쇼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매수인은 나야. 그런데 난 저 집을 샀어. 10억짜리. 근데 저 집의 소유는 아직 매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용도는 명확해야 돼. 중도금으로. 그러면 실무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은 같이 손 붙잡고 은행 가서 얘가 내 매도인 친구고요. 저는 매수인이에요. 제가 중도금이 없어서 이 아저씨가 담보 제공하고 제가 중도금 3억 받을래요. 이러면 은행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지 않으나 이 거래상의 대금이 명확하게 3억이 중도금으로 납부가 되면 그리고 은행 대출에 LTV, DTI, DSR 규제에 들어오면 대출 나갈 수 있어요. 나가는 경우 많아. 심지어 생애 최초나 무주택인 사람도 중도금을 많이 요구해서 매도인이랑 협상을 통해서 같이 손 붙잡고 가서 은행 가서 대출 받는다니까.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2번 일어납니다. 내 중도금 때 한 번 일어나. 매도인이 원하는 액수를 채워줘. 그리고 잔금 때 소유권 이전에 또 한 번 일어나. 그러면 내 집에 등기가 2번 일어나지. 이거 엄청난 현장 꿀팁이에요. 이걸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도했다가 이제 매도인이 꺼려서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대출이 많은 집이나 돈이 급한 집이 있으면 이걸 협상의 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 대출 때 이제 주택담보 잔금 대출을 받죠.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언제 준비를 하느냐? 계약서를 쓰자마자 도장 마르자마자 여러분 움직여야 돼. 대출은 알아보는 골든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계약이란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계약이라 하면 2가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 기간이 정해져. 2번째, 금액이 정해진다고. 그 기간 안에 이 금액을 납부해야 돼. 그게 계약의 조건이야. 둘 중 하나라도 어기면 나는 계약을 어기게 되는 거라고. 그럼 배액배상이나 뭐 위약금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에 12월 20일 날 10억을 넣어야 돼. 그래서 이 계약을 했다는 거는 그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천금 같은 대출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 황금 같은 시간은 그냥 날려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팁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같이 대출 규제가 6월, 9월, 10월 빵빵빵 나오잖아요. LTV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강화되는 요인이 나오는데 계약을 했으면 대출 규제의 적용은 뭐 기준이냐? 계약 기준이야.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와중에 내가 미리 계약을 했으면 계약 시점 기준에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또 뭐가 있냐면 소급 적용 안 한다는 룰인데 대출 계약을 미리 하고 대출 접수도 한 사람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했으면 먼저 접수를 하세요. 그래야 규제가 갑자기 강화가 되더라도 나는 소급된 룰을 적용받지 않고 완화된 룰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접수해주면 잔금일 때까지 뭔가 규제가 바뀌거나 뭐 상황이 바뀌더라도 안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달라지죠.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최종적으로 언제 확정이 됩니까? 실행일 날. 미래예요. 2개월에서 3개월 내 잔금일 날 대출 금리가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보험사 빼고. 보험사는 둘 중 비교해서 낮은 걸 적용해 주는데 시중은행은 실행일 날 확정이 되니까 대출 금리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많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내려놔라. Let it go. 그거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고민 많이 한다고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금리 부분은 그냥 내려놔라. 다만 지금 알아보는 시점에 어느 은행이 금리가 싼지는 알아낼 수 있지. 왜냐면 대출 금리라는 게 하나은행이 맨날 싸고 신한은행이 맨날 비싸고 이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금융권 포괄하면서 시중은행끼리, 인터넷은행끼리, 또 보험사끼리, 이렇게 지방은행끼리 두루두루 알아봐야 돼. 그 중에서 제일 싼 게 한 2-3개 접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매수인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중도금 납부하는 날 전에 금액을 입금을 한 거예요. 원래 중도금은 4억인데 4억 중에서 1억만 넣는 상황이 생겨버렸어. 3주 먼저. 계약이 빠그러질까봐. 자, 그러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부 금액만 미리 넣어도 원칙적으로 이행이 착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적은 금액을 넣으면 안 돼. 어느 정도 큰 억 단위의 금액을 넣어야
효력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넣는 것이 위험하다. 확실히 이 계약을 부어받고 싶고 잔금을 치고 싶으면 억 단위 이상을 미리 넣어야 안전하다. 그래서 매수인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호가가 뛰고 이러면 빨리 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건 매수인 사이드고, 매도인 사이드는 어떻게 되냐. 매도인은 화나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안전장치는 잔금이 구입 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3개월인데 6개월 이상 1년짜리 계약은 중간에 중도금 조항을 넣는 게 좋거든요. 시세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런 특약을 넣으면 되죠. 중도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된 금원은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다. 이 한 줄이면 매수인이 나 몰래 돈을 넣어도 이거는 중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로 안 보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속 계약 해제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야생의 팁인데, 우리 매매 계약서에 계좌번호를 넣잖아요. 만약에 이 특약을 내가 못 넣었어. 시세가 일주일에 1억씩 올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계좌를 해제버리거나 아니면 은행에 입금 제한 요청을 걸면 아무도 그 계좌에 입금을 못해.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입금하고 싶은데 계좌가 없다고 나오지. 분명히 나 이거 계약금 넣었던 계좌인데 왜 안 들어가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매도인 입장에서 이런 야상의 팁을 가지고 내 자산을 또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겠죠. 또 누군가한테는 제가 욕을 먹기도 하겠죠. 자, 오늘 내용 딱 30초 버전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중도금 잔금을 미리 넣는 순간 계약은 되돌릴 수가 없다. 특히 상승장에서는 매도인이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수인이 먼저 넣어서 계약을 잠궈버린다. 반대로 매도인이 파기권을 유지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해진 날짜 이후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행의 착수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특약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대출 계약을 했으면 바로 우리가 뭘 해야 돼? 대출 사전 심사를 해야 돼. 바로 접수하고 그때부터 백방으로 여러분들의 대출을 알아볼 수 있는 골든 타이밍이 바로 그때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은 계약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접수까지 먼저 해서 안착해라. 안전하게 완화된 규제로 받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과 대출은 다 계약이거든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요. 시계열에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 숑군TV가 대출 시황과 대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채널이지만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대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제 경험과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기본과 맥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기죠. 대출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언제 어떤 계약으로 사느냐가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은행보다 은행을 더 잘하는 사람, 은행을 떠난 대출도사 숑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